4장 4절 회전체의 부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단면적을 알고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패관 AB 안에 임의의 점 X에서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으로 자른 입체의 단면의 넓이가 AX로 주어졌을 때 입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입체 영역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X축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요. X에서 X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이렇게 임의의 지점에서 절단된 그리고 X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도형의 단면이 이렇게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삼각형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단면을 알고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를 때와 여기서 자를 때마다 X값에 따라서 넓이가 약간씩 달라진다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절단했을 때는 도형이 이렇게 작지만은 여기쯤 했을 때 커지고 또 여기서 절단했을 때는 좀 작아지는 이런 규칙성이 X의 위치에 따라서 단면의 넓이가 약간씩 변화가 되는 일종의 함수처럼 fx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라면 이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쭉 쌓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를 X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 주어졌을 때 A부터 B까지 쌓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전체 입체 부피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 쓰겠습니다. 입체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입체 부피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면은 y x sin x이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y는 equal sin x니까요. 위의 살을 내려다보면 y equal sin x를 0부터 8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약간 옆으로 입체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y equal sin x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이 곡선은 이 평면을 비스듬하게 약간 위의 살을 내려다본 거라 보면 돼요. y는 equal sin x입니다. 자, 0부터 파이하고 y equal sin x하고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이 밑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반듯하게 내려다보면 이것이 바로 밑면이라는 뜻입니다. 밑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x축에 수직으로 절단한 단면의 모양이 한 변이 xy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이 xy 평면에 놓여 있는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입체 도형을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임의 지점에서 얘를 이렇게 절단을 해요. 밑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pxy라 쓴다면은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돼요. 자, 이 y가 요 길이가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고 그것이 밑면에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xy 평면에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미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y축에 평행하게. 자, 이제 요 점의 좌표가 p고 요 길이가 x였고 요 길이가 y였던 거죠.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즉 xy 평면에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이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요렇게 생긴 도형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요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절단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요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입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임의 지점에서 이제 요 정삼각형의 단면의 넓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0부터 8까지 쭉 쌓아갈 겁니다. 이 단면의 넓이를 쭉 쌓아감으로 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 도형이 정삼각형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한 변의 길이가 y예요. 요 길이도 y가 될 것이고 요 길이도 y입니다. 그 수선의 발 내리면은 이거 2등분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요 길이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y예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a라 쓴다면은 자, 이제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
삼각형 넓이 2분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의 길이 y가 되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y입니다. 따라서 정돈해 보니까 4분의 루트 3 y의 제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y는 sin x, 다시 말해서 이 y점의 좌표는 이 사인 곡선에 놓여 있어야 되니까 y는 곧 sin x라는 식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4분의 루트 3 y 대신에 sin x를 대입하니까 sin x의 제곱입니다. sin x 전체 제곱은 이렇게 sin과 x 사이에다 제곱 붙이면 돼요. 이제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면의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입체의 부피를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 쓴다면 인테럴 적분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쭉 쌓아가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sin x의 제곱 dx입니다. 4분의 루트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in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습니다. sin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야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항등식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항등식과 관련된 것은 부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부록에 보면은 항등식을 써놨거든요. 이제 주어진 식은 이런 항등식이 왜 나왔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코사인 2x는 코사인 200각 공식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코사인 2x는 코코마신신입니다. 코코마신신. 그래서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코사인 x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배 사인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세요. 얘를 좌변을 이하하고 얘를 우변을 이하하니까 주어진 식은 sin x의 제곱은 여기 2가 있네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x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sin x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성립합니다. 반드시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삼각함수 코사인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꼭 200으로 바꿔야 되고요. 참고로 같은 논리로 코사인 x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돼요. 역시 기초수학 파트 3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앞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부록을 통해서라도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은 아까 코사인을 바꾼 것이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인의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꿔놓으면은 2배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걸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의 제곱이나 코사인의 제곱은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 잊지 않도록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왈리스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이거 확장된 왈리스 공식입니다. 확장된 왈리스 공식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걸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8분의 루트 3 2를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 코사인 2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되고요. 이제 구간 0부터 8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8분의 루트 3 종점 대입하니까 파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0을 대입하면 다 0이니까 답은 8분의 루트 3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8분의 루트 3파이 답이 3번이었었네요. 나중에 이제 왈리스 공식 같은 걸 쓰면은 좀 더 셈이 빨라지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지요. 자, 예제 2번도 조금 전에 했던 예제 1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제 1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험 문제도 밑면이 y = sin x이고 0과 파이 범위로 있었거든요. 이제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도 보면 S라는 집합이 Y가 0과 sin X 사이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0과 sin X 사이에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X의 범위도 0부터 파입니다. 얘를 밑바닥으로 하는 입체가 있는데요. 이 입체를 X축의 수직으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험 문제는 정삼각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림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sin x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서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봤다라 보겠습니다. 입체를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의 지점에서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P를 선택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X예요. 자, 요 점은 P라 놓겠습니다. 요 점은 X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 Y좌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Y로 표시하면 되죠. 이제 X축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방금 전에는 정삼각형, 이제는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제 입체를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옆에서 바라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Y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했으니까 여기가 Y면 당연히 여기가 Y가 됐죠. 이 도형의 단면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형의 단면은 Y의 제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가 sin X니까 sin X의 제곱이군요. 이제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입체의 부피는 잘 보세요. 이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합시다. 아까 여기 4분의 루트 3이 나온 것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정사각형은 sin x의 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루트 3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 식만 다시 계산하면 요 4분의 루트 3은 놔두고요. 얘만 적분합니다. 그럼 2분의 1 나가고요. 요 식에서 2분의 1, 여기 4분의 루트 3은 한 번 더 쓸게요. 4분의 루트 3 따로 있고요. 2분의 1만 바깥으로 나간 거니까 이거잖아요. 종점 대입하면은 파이, 사인 정수표 파이 제로예요. 2분의 파이만 나오는군요. 이거 다 계산하니까 2분의 파이예요. 3번. 그래서 예제 2번의 답은 3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칠판에 계산해 놓은 걸 그냥 이용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곡선 y = 루트 x하고 직선 x = 2. 자,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y =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x = 2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이 밑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바닥면이군요. 그럼 입체를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이게 x = 2예요. 그리고 y = 루트 x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x축의 수직이 되는 단면이 정삼각형이 되는 입체의 최종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한 점에서 수선해 발려면은 요 점의 좌표를 P라 놓은 다음에 요거 y잖아요. 요거 x가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정삼각형이라고 했었죠. x축의 수직이 되는 단면이 정삼각형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옆에서 바라보면 밑변의 길이가 y였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넓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도형의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y의 제곱입니다. 이제 단면의 넓이를 알게 됐으니까 입체의 부피를 구하도록 하죠. 인테그랄 적분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쌓아갑니다. 0부터 2까지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y의 제곱인데 이 점은 당연히 곡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y좌표는 곧 루트 x를 만족해야 됩니다. 4분의 루트 3 y제곱인데 y를 제곱하니까 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y 대신에 이걸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적분이 x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대응하는 값을 써준 것 뿐입니다. 자, 루트 부분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4분의 루트 3 나가버리니까 x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x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2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2의 제곱이니까 4,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이군요. 입체 부피는 2분의 루트 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 답이 5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예제 4번. 역시 또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를 볼까요? 자, 입체 부피 중에서 특히 이렇게 절단된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알고 있을 때 입체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이 특정 대학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선호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골고루 잘 학습을 해둬야 돼요. 자, 이제 예제 4번. y는 0과 x의 3승이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y는 0부터 x의 3승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y = x의 3승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x의 3승의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y는 0보다 크고 x의 3승을 넘지 못하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까지입니다. 여기가 x = 1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빗금을 쳐보면 이거네요. 이것이 집합 S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닥면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 3참수 그래프 일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고 x = 1이 여기 있습니다. 바닥면은 이거거든요. 자, 이 곡선은 y = x의 3승이었고요. 이 곡선이요. 자,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역시 또 정삼각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빨간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절단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P예요.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예요. 자, PXY를 썼을 때 그럼 옆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돼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Y였군요.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4분의 루트 3 Y제곱입니다. 이런 입체의 부피를 쭉 쌓아가려고 합니다. 단면을 쭉 쌓아가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y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y가 x의 3승이잖아요. y의 제곱이니까 x의 6승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루트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x의 6승을 적분하면 7분의 x의 7승입니다. 구간 0부터 1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7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28분의 루트 3이군요. 28분의 루트 3, 예제 4번의 답은 1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절단된 도형의 단면이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잘 보면 단면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손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입체가 이렇게 항상 절단된 도형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라는 보장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단된 도형의 단면을 알고 있을 때 쭉 쌓아갈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화된 도형으로도 우리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즉 절단된 도형의 단면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회전체인 경우는 절단된 도형의 단면의 넓이가 원의 넓이로서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런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